자, 마지막 시간으로 기계 제도의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테니까 잘 들어 놓으시고 퀴즈도 잘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매 시간마다 조금씩 하고 있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공부할 때도 요 기준에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투상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투상법은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들 비반은 CAT 할 때 투상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죠. 어차피 CAT 2급 시험 볼 때 투상이 기초니까 그래서 투상을 이제 연습은 했는데, 투상의 이제 명칭이라든가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투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투상하는 도면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상법이란 그 어떤 물체를 이제 그 광선을 통해서 비춰 봤을 때 하나의 평면에 보이는 형태. 오타가 많네요. 그래서 물체에 이제 이렇게 광선을 비추었을 때 빛이 나가서 투사되는 그러니까 투사를 빛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 평면에 맺히는 형태. 즉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면 뭐 형광등이나 뭐 후레쉬나 이렇게 비추고 그 가운데다가 손으로 뭐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벽에 모양이 생기는 그림자놀이. 그거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고 거기에 일정한 평면에 형태가 맺히게 되는데 그 맺히는 형태, 그 형상, 크기, 위치 등을 일정한 벽칙을 따라서 만드는 걸 우리가 투상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하는데 투상법에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우리가 눈이 여기 있다라고 봤을 때 빛은 내 눈을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빛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제 실제 이제 실물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 빛이 나가니까 빛이 나가면서 그 형체를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형체가 만약에 이게 이제 그림자 놀이처럼 하면 이렇게 가서 이 꼭지점들을 지나가서 이 안쪽은 이제 뭐 빛이 통과 못하니까 까맣게 보일 거고, 그죠? 그러면 그림자는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이렇게 보이면서 형태가 이렇게 맞춰지겠죠? 까맣게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그 빛이 한 원점을 기준으로 나가서 이 실물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면 실물보다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확대하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축소는 뭐냐면 이 투상면이 앞으로 하면 축소가 되겠죠? 왜냐면 빛이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상이 이제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레이저 광선이다. 그러면 이 지나가는 거리에, 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것들은 표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투상면이 뒤에 있으면 지나가서 상이 이제 맺히겠지만 이렇게 투상면이 종이가 앞에 있으면 이 레이저가 지나가는 곳에 상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실물이 저쪽에 있으니까 얘보단 작게 만들어질 거라라는 얘기죠. 그죠? 이럴 땐 축소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일직선일 때 평행하게 갈 때 평행하게 봤을 때 그리는 거는 실물 크기가 되겠죠. 요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실물 크기로 만드는 평행 투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투상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름을 여러분이 다 기억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투상법에는 투시투상과 평행투상이 있다 그랬어요. 투시투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눈에서 갔을 때 이렇게 퍼져서 가는 거, 이렇게 됐을 때 크게도 보일 수 있고 작게도 보일 수 있고 그랬죠. 그래서 투상법에는 평행투상, 일직선으로 보는 거, 내가 바라보는 물체를 일직선으로 쳐다보는 걸 우리가 평행투상이라고 해요. 그 평행투상 중에 이제 직각투상이 있는데, 직각투상 중에 정투상, 똑바로 쳐다보는 것. 그 면을 우리가 이제 사각형에 이제 이렇게 큐브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네모나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정면으로 봤을 때. 이거 정면으로 본다 해서 우리가 정투상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도면을 우리가 보고 많이 그렸던 건 투상법의 평행투상의 정투상도법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투상도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비스듬히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캐비넷도 카발리에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뭐 여기는 이제 경사가 졌다든가 그럴 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 우리는 투상법의 평행투상이고 정투상도예요. 그거 중에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게 일각법, 삼각법이에요. 그리는 방법이. 우리는 삼각법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각법을 쓰는 나라도 있어요. 뭐 영국이라든가 일본도 일각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방법이. 그래서 일각법이냐 삼각법이냐, 시험 문제 제일 나오기 쉬운 건 일각법이냐 삼각법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게 등각투상도냐 사투상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투상도가 아니라 등각투상도, 즉 보는 방향이 조금 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럴 때는 등각이냐 등각투상도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제 도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기계 도면이 아닌 곳에서 이제 쓰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경사투상도는 일정한 이제 경사를 가진 곳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조감도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건물이나 이런 거 건축에서 쓰는 거, 그죠?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실제 물체, 그러니까 건물을 있는 것처럼 주변 환경도 그리고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건물의 형태를 볼 수 있게 그리는 거, 이건 이제 경사투상도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사지면을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그려서 거기에 원근 값을 줘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투상법 중에 하나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유곽투시도라고 해서 이제 2차점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그리는 건데, 먼 곳에, 그죠? 먼 곳에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그리면 이제 먼 곳은 조그맣게 그리고 가까운 건 크게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원근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투시도의 원근법을 적용해서 그리면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주로 인테리어나 건축 쪽에서는 이걸 많이 써요. 그죠?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보면 방인데 방이 저 끝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넓어지고 이쪽 벽면 보이고, 그죠? 입체처럼 보이죠.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투상의 이제 이 시점에 대한 순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우리가 투시투상은 투시한다 그래요. 우리가 투시라고 해서 가려진 걸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물체를 놨을 때 시점, 눈의 시점에서 물체를 향해서 갈 때, 이 투상면이 뒤에 있던 앞에 있던 투상 면에 상이 맺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투명하면 뒤에 있는 물체가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나가면 이제 여기하고 일치하는 거겠죠. 이렇게 맞아서 뒤에 있다면 뒤에 이제 크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크게 생길 거고 이만큼, 그죠? 그래서 이제 투시투상, 투시더는 물체의 각점의 투상선을 따라 시점이 모인다. 그래서 선을 따라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투상면으로부터 유한거리에 있는 시점과 물체의 각 부분을 연결하는 투상선이 투상면을 관통하는 점들로, 이렇게 점들로, 요점과 요점 이렇게 만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진처럼 물체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원근감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건축, 인테리어 같은 데 사용되고, 회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원근법을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눈에 원근법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먼 게 작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가까운 거 선명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이게 이제 원근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회화 같은 쓰는데, 일반적인 기계 도면, 제작 도면에서는 원근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수를 넣어야 되니까.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원근감을 가지고 그린 도면 중에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뭐 건축 도면, 뭐 인테리어 도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그다음에 이제 평행투상을 가면 평행투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눈의 시점이 일직선으로 평행하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쳐다 보이겠죠? 그래서 보면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데 색이 안 나오지? 자, 그래서 눈의 시점을 한 점으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래서 물체를 바라보는 곳에서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렇죠. 1대1로 그려져요. 즉 실제 크기로 그려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행투상은 실제 크기로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체의 각점이 투상도를 따라 투상면에 맺히는데 그 크기와 투상도의 크기를 일치한다. 즉 물체의 크기와 투상도의 크기는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투상면에 투상된 물체의 형상도 같은 크기이다. 이게 이제 기계도면에 쓴다. 그래서 기계도면은 어떤 투상을 쓴다? 평행투상을 쓴다. 평행투상.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평행투상 중에 정투상도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 아까 얘기했죠? 보면 투상법 중에 평행투상 중에 정투상도 중에 삼각법,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투상에는 직각과 사투상, 즉 정면으로 보는 거와 비슷하게 보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보는 것 중에 정투상도와 축투상도, 그러니까 등각을 가진 투상도가 있다. 그 중에 정투상도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더라. 우리는 삼각법을 쓰고 쓴다면 등각투상도를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행투상 중에 정투상도란 무엇이냐? 정투상도는 투사선이 평행하게 물체를 지나 투상면에 수직으로 닿고, 투상면, 그림을 그리는 면에 수직으로 닿고 투상된 물체가 투상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형상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즉 그대로 비친 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투상도는 도면에서 쓰는 거고 어떤 형상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치수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도면을 그릴 때 정투상도는 항상 정면을 봐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면을 정면으로 봐야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사각형의 육각 큐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앞에서 보는 걸 뭐라고 그런다? 정면도라고 불러요. 정면도. 위에서 보면 평면도 이렇게 불러요. 아파트 보러 가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카탈로그 같은 거 보이고, 신문에도 막 아파트 선전하면 아파트 내부에 막 보이죠? 안방, 화장실, 그림 보이죠? 그건 어디서 본 거예요? 아파트를 위에서 본 거죠. 위에서 봐야 구조가 보이죠? 집은. 그건 뭐예요?
평면도예요. 그래서 위에서 본 거. 아파트를 정면에서 봐서는 문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건축은 주로 평면도를 그려요. 왜? 위에서 구조를 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그 사진을 찍으러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갔다. 그러면 아저씨가 정면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권 사진 찍을 때 여권이 있는 분들도 뭐 꽤 있을 텐데 여권 사진 찍을 때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얼마 뭐 딱 찍어라. 그것도 비스듬히 찍으면 안 돼요. 나 이쁘게 찍어야지 뭐 옆으로 찍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딱 정면을 보고 찍어요. 그죠? 왜? 이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갈 때 허락을 받는 걸 비자라 그러죠. 범죄 사실이 있거나 인터폴 국제경찰에 의해서 수배되면 가서 입국 못해요. 거부한다 이거지. 거기서 바로 체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권이라는 걸 만들고 다른 나라 갈 때는 비자라는 걸 받아요. 물론 이제 비자 없이 왕래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본하고 우리는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이 비자 없이 오도록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그걸 정지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비자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을 많이 밟기 위해서 그렇게 한 데도 많이 있는데 그 여권에 있는 정면도는 내가 누군지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정면으로 본 걸 정면 사진으로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쪽 정면으로 본 것, 즉 이 물체를 봤을 때 이 물체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쪽이 정면도라고 불러요. 정면도.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위에서 보면 뭐다? 평면도다 그랬어요. 평면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측면도. 오른쪽은 우측면도.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도. 그렇게 불러요. 자, 밑에서 보는 그림. 저면도라고 그래요. 저면도. 자, 정면도의 반대말. 앞에서 보는 거 말고 뒤에서 보는 거 배면도라고 해요. 배면도.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한글도 기억하고 영어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시험은 한글로 나오지만 여러분 회사에 가면 영어로 쓸 거예요. 보통 그렇게 써요. 도면에 한글 잘 안 써요. 왜냐면 이제 오토캐드 써봐서 알겠지만 예전에는 오토캐드 안에 한글이 안 쓰여졌어요. 전혀.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한 이 도면을 뭐 외국 사람하고 주고받는다 한글로 써봤자 못 알아먹는다 이거지. 서로.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만국 공통어로 영어로 쓰는 것을 좋아해요. 보통. 그래서 영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사위를 봤을 때, 자, 3이라는 걸 우리가 정면을 잡았다. 그럼 이게 정면도라고 그랬죠? 자, 그 위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평면도. 자,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도. 왼쪽에서 보면 좌측면도. 정면도의 반대말. 자, 돌아가서 이게 좌측면도. 이쪽은 우측면도. 근데 뒤로 돌아가면 뒤쪽에서 보면 배면도.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밑에서 보면 저면도. 이렇게 불러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투상도 말고 측측토상도가 있었죠? 등각투상도가 있어요. 등각. 이 등각투상도는 뭐냐면 여기 꼭지점을 기점으로 여기 안쪽의 각과 여기 안쪽의 각, 여기 안쪽의 각이 같아요. 육면체로. 다 120도 배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지면을 통해서 보면 여기와 각도와 여기의 각도를 같이 놓고 그리는 걸 우리가 등각투상도라고 해요. 등각투상도의 목적은 치수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치수를 줄 수 없어요. 여기 치수 줄 수 없어요. 왜냐면 기울어졌잖아. 정치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등각투상도는 기계도면에서는 참고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입체로 보이죠. 등각투상도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면으로 많이 써요. 치수를 주지 않아요. 치수를 등각투상도에 준다. 이건 특이한 경우고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입체 형상을 보면서 그리는 건데 실제로 여기에 치수가 잘 안 들어가겠지요. 그죠? 오토캐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입체로 그리면 뭐 이제
치수를 넣을 때 그 위치에 가서 그리면 되니까 뭐 쓰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도면 종이로 나왔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면 등각투상도에는 치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준다면 실제로 자서 제로겐 이 길이가 아니라 이쪽에 왔을 때, 정면도나 이렇게 정투상도에 왔을 때 이 실제 거리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투상도의 종류, 이름을 얘기했는데 영어로 같이 해볼게요. 자, 정면도를 영어로 뭐냐면 프론트 뷰라고 해요. 프론트 뷰. 우리가 그 클리어 솔리드 할 때 프론트 평면 있죠? 네, 똑같아요. 앞에 있는 평면 프론트라고 그래요. 그 오른쪽으로 뭐라 그래요? 라이트 사이드. 이거 뭐 안 가르쳐줘도 아는 거죠. 왼쪽으로 레프트 사이드.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 탑 뷰, 밑에서 보면 바텀 뷰. 영어가 더 쉬워요. 그죠? 프론트의 반대는 리어 뷰라고 그래요. 자동차 타면, 우리가 차를 타잖아요. 차를 이렇게 타면 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쪽 앞에 범퍼, 뒤에 있는 범퍼 두 개가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 프론트 범퍼. 이쪽은 리어 범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름을 써요. 이쪽이 앞이에요. 앞으로 보고. 이쪽을 프론트 방향, 이쪽을 리어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 정면도 프론트, 뒷면이 리어, 배면도 이렇게 부른다.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정면도는 어디로 잡을까? 사람은 뭐 얼굴이 당연히 정면도죠. 그죠? 왜냐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죠? 물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딱 봤을 때, 어디를 정면도로 잡는다? 이 물체를 가장 이해하기 쉽고 이 물체를 봤을 때 무엇인지 인지하기 쉬운 쪽을 정면도로 잡아요. 프론트 뷰로. 그래서 보면 왼쪽에 있는 형상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이거 정면도로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도면이 완전히 틀려지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면 정면도가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럼 오른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길 거냐?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이렇게 그렸으면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정면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정면도로 삼는 거를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형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치수는 어디다 가장 많이 쓰느냐? 정면도에 써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건 이 깊이밖에 없죠. 그죠? 각각의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그 형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정면도로 잡아라 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좋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면도를 어디서 봐야 되냐? 이쪽에서 봐야 돼요. 이걸 정면도로 잡아줘야, 물론 이쪽에서 잡아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이쪽에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정면도를 이렇게 잡아주는 걸 잘 잡았다, 잘 그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의 경우 앞쪽을 정면으로 부르지만, 그러니까 이쪽을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프론트라고 부르지만 여기가 정면도는 아니에요. 방향을 프론트라고 했지만. 왜? 자동차 앞만 보고 자동차를 맞추면 잘 맞추는 거죠. 영재 밟다 보면 뭐 지금은 이제 끝났는데 뭐 백미러만 딱 보고도 뭐 무슨 차죠? 막 이렇게 맞추고 뭐 소리만 듣고도 아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 차를 딱 봤을 때 무슨 차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차 전체를 보는 거죠. 차 전체를. 그래서 차의 정면도는 이거라고 그래요. 이거. 그래서 방향을 이제 프론트 리어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쪽이 정면도는 아니고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전체 다 보이는 그림, 이쪽을 우리가 정면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은 어디가 정면도겠어요? 리모컨 이렇게 생겼죠? 리모컨 그려라 하면 다 이렇게 그릴걸요 아마? 그죠? 이렇게 길쭉하게 여기다 해서 이렇게 뭐 1, 2, 3, 4 뭐 이렇게 채널 이렇게 쭉 하고 여기 뭐 볼륨 뭐 이렇게, 그죠? 보통 리모컨 이렇게 생겼잖아요. 리모컨이. 그죠? 그럼 이 방향이 정면도 삼아야 딱 봤을 때 이게 리모컨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우측면도 봐봤자 얇은 판에 여기 이렇게 버튼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죠?
이 정면도 봤을 때 이 버튼의 뭐 양쪽의 길이 사이의 간격 전부 치수 넣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죠? 이런 경우는 건전지 아니 리모컨 같은 경우는 버튼이 있는 쪽이 당연히 정면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잡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투상도 중에, 그죠? 다른 특수투상도를 보면 등각투상도, 뭐 부등각투상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등각투상도는 그 육각형을 봤을 때, 그 큐브를 봤을 때 이렇게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같은 각도를 가지도록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리가 등각투상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각도가 같아요. 이거는 뭐 저기 육방명체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길쭉한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 것도 이쪽 각도로 같이 꼭지점을 잡고 비스듬한 면의 각도를 같이 잡고 그리는 것을 우리가 등각투상도라고 그래요. 자, 이거 90도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180도니까 60도 빼면 여기는 얼마예요? 120도 나오는 거죠. 120도. 그죠? 그래서 120도, 120도, 120도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걸 둔각투상도라고 그러고, 용도는 제품 설명을 위해서 많이 써요. 입체, 모양을 보이게. 왜냐면 우리가 정면도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형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 자꾸 봐서. 이거 보는 연습을 해야 도면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보는데 도움이 되라고 뭘 그려주느냐? 등각투상도를 그려줘요. 그러면 이 물체를 이해하는 데 쉽겠죠. 입체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샀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청소기를 샀어요. 그럼 청소기가 다 조립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파이프 빼고 뭐 빼고 이렇게 몇 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서 보면 어디 끼워라라고 되어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림이 입체도로 그리는데 이런 형태로 그린 거죠. 등각투상도로 많이 그렸죠. 그죠? 그래서 입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쉬워서 제품을 설명하는 곳에 쓰인다라는 얘기. 네, 부등각투상도는 등각투상도와 비슷한데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등각투상도라 그러고, 각도는 자기가 알아서 뭐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몇 분의 몇 해서 이제 기준을 삼아놨어요.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여기 실제 크기에 대한 값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도와 몇 도 있을 때 여기는 4분의 3만큼 거리가 되고, 여기도 60도로 그리면 이 길이가 실제 거리의 4분의 3만큼이고 뭐 이런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도면에서는 쓰지는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건 이제 등각투상도였고, 사투상도. 사투상도는 뭐냐면 정면도는 같아요. 딱 정면으로 봐요. 근데 옆으로 비스듬히 봤어요. 비스듬히. 요걸 사투상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면은 실제 정면도와 같은 그림을 그리되 뒤쪽으로 얼만큼 가 있는지를 길이를 그리는 걸 우리가 사투상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45도, 30도 또는 60도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건축에서 가끔 이렇게 쓰죠. 앞에는 그 집을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 얼만큼 있는지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죠. 사투상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체의 주요면을 평행해 놓고 투사면에 대해서 수직보다 다소 옆면에서 보고 그린 그림을 투상도다, 사투상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투상도. 그 다음에 이등각 투상도라고 있는데 잘 쓰진 않는데 등각 투상도하고 뭐 비슷하지요, 그죠? 근데 이제 화면의 중심으로 좌우각이 같고 상하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투상도를 이등각 투상도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같았잖아요, 각도가. 근데 얘는 얘하고 얘만 같고 여긴 틀리죠. 그러니까 위아래의 각도가 변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눈의 시점이 내려온 시점이 되는 거죠. 등각 투상도보다. 그 다음에 무슨 표고투상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지형에 대한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투상, 그죠? 지금 투상도 중에 요거 기억해 둬야 돼요. 잘. 투상도 중에 평행투상에서 정투상도 중에 일각법, 삼각법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등각투상도, 부등각투상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직각투상도 말고 사투상도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거 중에 우리가 평행투상 중에 정투상도를 많이 쓰는데, 자, 각법이 있다고 그랬죠?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나와요. 많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일단 삼각법부터 할게요. 삼각법. 우리가 도면을 그렸다. 우리가 도면을 보고 있다. 뭐 교재에서나 어디서나 그러면 대부분 삼각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규격에서는 삼각법을 그리자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각법으로 그려요. 서드 앵글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하고 정투상도 중에 삼각법입니다. 정면을 보는 거죠. 대신에 정면을 보는데 눈과 물체와 종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각법이냐 삼각법이냐 따라 달라요. 자, 물체는 여기 있어요. 물체. 그죠? 근데 지금 상이 어디 위쳐요? 상이 앞에 있죠. 앞에.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평행투상, 정투상도인데 이렇게 봤을 때 상이 어디 앞에 맺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죠.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이는 대로 그래요. 자, 위에서 그렸으니까 어디다 있어요? 위에다 그려요. 이렇게. 자, 정면도 이렇게 그렸어요. 보이는 대로. 근데 얘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걸 위에서 그렸어요. 평면도를. 요거 삼각법이에요. 오른쪽에서 보는 것. 오른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경사면 보이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걸 오른쪽 면에 그리는 걸 우리가 우측면도라고 해요. 즉 이렇게 봤을 때 상이 어디 맺혀요? 실제 그 물체의 앞에 상이 맺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식하기에는 삼각법이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삼각법의 특징은 보이는 대로 그렸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접으면, 그죠? 이게 평면, 정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니까 이렇게 뒤로 접고, 얘는 우측면도니까 이렇게 접으면 실제 물체와 똑같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 물체가 제가 위의 면만 그려볼게요. 위의 면만 그리면 이렇게 그렸죠. 그죠? 그 다음에 앞면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는 이렇게 따져 있고, 그죠? 오른쪽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요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대로 접으면 입체가 되는 거고, 즉 그리는 방법이 입체를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잘라내서 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스를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펼쳐지는 걸 우리가 삼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시. 자, 요거 반드시 알아야 돼. 표시. 왜냐면 요거 시험에 나와. 지난번 프린터 운영 기상 시험에도 나왔어요. 1회 때. 그래서 삼각법이다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자, 표기 중에 삼각법으로 표시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돼요. 이거 도면에 가면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각법을 표시할 때 이 표시를 많이 써요. 자, 이거 쉬워요. 자, 원통이에요. 원통이 이렇게 있어요. 동그란 게. 자, 이거 왼쪽에서 보면 왼쪽에 그려야 되죠. 왼쪽에서 보면 이거 왼쪽이죠. 그러면 왼쪽에서 봤을 때 원이 몇 개 보여요? 여기 원 하나 보이죠? 조그만 거. 그 다음에 그죠? 또 어디 보여요? 요 뒤에 원.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왼쪽에 보이는 대로 그려지죠? 이게 뭐예요? 삼각법. 자, 그럼 일각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르죠? 반대로 그려졌어요. 왜 반대로 그렸냐? 자, 보세요. 일각법은 상이 뒤에 미쳐요. 자, 객차가 여기 있잖아요. 객차가. 그죠? 이렇게 있어요. 앞에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상이 앞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 뒤에 맺혀요. 뒤에. 종이가 뒤에 있어요. 그 뒤에다 그랬죠. 근데 정면도는 뭐 뒤에든 앞에든 보이는 건 똑같겠죠. 그죠? 근데 자, 평면도.
위에서 본 거가 상에 어디 미쳐요? 밑에 미쳐요, 밑에. 위에서 보는 거 어디다 그래요? 밑에다 그래요. 반대편에 그리죠? 이거 일각법이에요, 이거. 자, 오른쪽에서 봐요. 오른쪽에서 본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경사졌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다 그래요? 반대편에. 상 뒤에 맺혀요. 그러니까 어디다 그래요? 왼쪽에 그래요. 근데 우측면도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려지죠? 정면도는 똑같을지 몰라도 평면도는 위에가 아니고 밑에. 우측면도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무슨 각법이다? 일각법이다. 그래서 도면의 종류를 간단하게 그려놓고 일각법으로 그린 도면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각법과 일각법을 잘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각법이 좀 어려우면 삼각법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답을 고를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보기 그림에서 삼각법으로 그려진 것은 그럼 삼각법 잘 고르면 되고, 그죠? 만약 보기 그림 중에 일각법을 찾으시오 그러면 맞는 거 다 지우면 되죠. 삼각법으로 그려진 거 다 지우면 일각법 나오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네, 표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원통이라고 그랬죠? 원통인데, 자, 원통을 오른쪽에 그렸어요. 자, 오른쪽에서 그리면 뭐 어떻게 그려져요? 큰 원 보이죠? 이렇게. 자, 작은 원 보여요? 안 보여요? 오른쪽에서 보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려지게 그렸어요. 그죠? 그 뭐예요? 얘는 우측면도가 아니고 좌측면도예요. 이쪽에서 본 걸 오른쪽에 그렸어요. 반대로 그리는 걸 뭐라고요? 일각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각법과 일각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중에 뭐를? 표시하는 걸. 표시하는 각법의 표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제가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자를 펴보면, 상자를 있는 그대로 뜯어보면 그대로 물체를 뜯어서 만들어지는 거가 삼각법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생기는 건 일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자, 투상법 중에는, 투상에는 평행투상, 그 다음에 우리가 정투상, 그 다음에 삼각법, 이렇게 써요, 우리는. 그 다음에 평행투상 다음에 사투상, 앞에만 정면으로 보고 비스듬히 보는 걸 사투상도라고 부르고, 정투상도 중에 일각법, 삼각법 있는데 그거 말고 비스듬히 똑같은 각도로 보면 등각투상도, 똑같은 각도로 안 보면 부등각투상도.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입체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래서 이쪽 같고 이쪽 같고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똑같으면 이건 등각투상도. 시험 나오면 등각투상도, 삼각법, 일각법 표시 이렇게 물어봐요. 나머지 물어볼 거 없죠. 사투상도 간혹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면에 대해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주투상도, 그러니까 투상도 중에, 근데 이제 일각법 상각부터 배웠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건데, 보면, 자, 도형을 도시할 때 삼각법으로 해요. KSB001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물체를 보세요, 물체를. 자, 동그란 원통이 3개죠.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형상을 이렇게 정면도를 잡은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자, 지름 얼마, 여기도 지름 얼마, 여기도 지름 얼마, 이렇게 주면, 여기서는 이 높이밖에 줄 수 있는 값이 없죠? 자, 도면은 간결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그리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이제 도면의 요소인데, 여기서는 굳이 도면을 오른쪽 우측면들을 그리면서까지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복잡해진다.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여기다 치수를 파이라고 써야지. 그죠? 여기다 치수를 파이라고 쓰면 뭐라고 읽어요? 지름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즉, 도면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간략하게 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제가 도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얘는 원통일까요? 사각형일까요? 얘는. 제가 도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도면을. 제가 맨날 수업하면 맨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사각형이에요? 아니면 원통이에요? 그렇죠?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안 그려졌으니까 아직. 그죠? 안 그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보가 부족한 거죠, 정보가. 그죠? 정보가 부족. 자, 사각형이에요? 원통이에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자, 옆에다가 동그라미 그렸어요. 그럼 뭐예요? 아, 이거 원통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원통을 안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치수를 줄 때 우리가 여기다 파이 10. 그럼 얘가 뭐예요? 원통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을 때까지, 도면이 알아볼 수 있는 때까지 충분히 그리되 당연한 것은 줄여서 그리자. 이게 원칙이에요. 오른쪽 거 보면, 오른쪽 거 도면을 보면 이게 얇은 판이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정면도인데 우측면도에서 그린다고 해도 두께밖에 없어요. 평면도 위에서 본다고 해도 두께밖에 없어요. 그럼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두께는 어디다 써? 토면을 여기다 쓰면 돼요. 도면 안에다가.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주소에다 쓰던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고 3.2t 뭐 이렇게 써요. 두께는 시크니스라고 해서 뒤에다 붙이는 건데 여기다 쓰거나 아니면 뭐 주소에 달면 돼요. 그래서 요 도면과 요 도면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만 그리면 우리가 일면 도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일면 도법이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표현 가능하도록 그리되 간략하게 그려라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도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자, 예를 들면 밑에 그림 보세요. 아까와 똑같죠? 근데 얘를 방향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오른쪽이 작아지게 그릴 수도 있고 왼쪽이 작아지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하나만 그려서 완성한 거죠. 그래서 도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잘 그렸어요. 간략하게. 근데 방향이 문제다 이거지, 방향.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냐? 도형의 방향, 대상물의 모양, 기능을 고려하여 작업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정한다. 즉, 작업한 사람이 이 도면을 보고 바로 작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공하는 사람이 도면을 보고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거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거나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그 원통에 원이 이렇게 단이 져 있는데 이렇게 이거 깎는 건 어떻게 깎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뭐 밀링이나 선반 이런 데서 가공하는 거죠. 선반은 뭐냐면 쇠를 양쪽에 이렇게 물고 이만한 덩어리를 물러놓고 회전시키면 고속으로 깎는 바이트, 즉 칼이 들어와서 깎는 거죠. 응?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선반이라는 곳에 여기다 에어촉으로 이렇게 물려놓고 한쪽을 이것도 중심 잡아놓고 이렇게 딱 찍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고속으로 회전해요. 방방방방 돌면 칼을 요거 이제 바이트라고 그러는데 도구를 대서 요거 깎는 거예요. 요만큼 깎아내고 또 요만큼 깎아내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깎아내고 또 요만큼 깎아내고 이런 식으로 깎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방향이 오른쪽으로 갈 때 작아지도록 그려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반대로 똑같은 형상인데 안에 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파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 물려놓고 바이트가 여기다 들어와서 이것도 깎아요. 그러니까 자 보면 자 칼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깎는 바이트가. 그러면 자 들어와서 어떻게 깎을까요? 여기 깎고 여기 조금 더 넓혀서 여기 깎고 여기 조금 더 넓혀서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다 물려놓고 칼을 여기다 대면 이면이 깎일 수 있어요? 못 깎죠.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도면을 그렸다고 해서 틀리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 그린 거예요. 그죠? 방향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에 민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그릴 때
방향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도면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안에 파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반드시. 아니면 작업자가 거꾸로 봐. 왜? 자기는 거꾸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원통이니까 하나만 그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형차가 있죠. 그러면 보면 평면도에서 이만큼 그려야 되고 정면도에서 이만큼 그리면 우측면도에서는 그릴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안 그려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충분히 투상을 하되 중첩되지 않도록 표현 가능성까지 그리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중요해요. 이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정면도, 평면도, 투상도 쭉 배우는데 보조 투상도라는 게 있어요. 즉 경사부가 있어요. 그래서 물체를 도시할 때 경사면에 평행한 보조 투상도, 경사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보는 걸로 이렇게 도면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보조 투상도라고 해요. 그래서 보조 투상도는 반드시 이렇게 이면에 수직으로 그려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그리지 못한다면 방향을 써서 방향을 표시해 줘야 돼요. 아니면 요 중심이 어디 위치에 있냐면 요거다 라고 표시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위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위에 보는 것처럼 이제 위에 이 면에 직각으로.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 면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 위에다 이렇게 딱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보조투상도. 근데 만약에 공간이 좁아요. 도면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배열할 때 이런 식으로 배열할 수 있다. 얘를 끌어내려서 여기다 그려주는데 대신에 어느 방향인지를 표시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표시를 방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의 중심을 이어서 거기를 일치시켜서 얘가 여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방향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원칙은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경사면에 수직으로 보이는 곳에 가서 그리는 거고 지금 반밖에 안 그린 건 반 생략한 거죠? 왜? 대칭이니까 간편하게 그리려고 생략했어요. 선이 있고 일점세선, 대칭선, 일점세선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그랬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반대편도 똑같은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다? 대칭 표시다. 대칭. 선 두 개 그은 거, 요거 대칭 표시. 요거 대칭 표시. 그 다음 회전투상도.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름. 회전투상도, 그 다음에 부분투상도, 보조투상도 이름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물어봅니다. 반드시. 회전투상도. 투상면이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리기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돌려서 그려요. 실제 물체는 그렇지 않은데. 무슨 얘기냐? 자, 면이 얘를 봤을 때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이거 원 뚫려져 있죠? 도면을 이렇게 봐서 위에서 보니까 각도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원이 길쭉해 보이겠죠. 그죠? 틀어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그리고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는 거예요. 왜? 얘가 이쪽에서 본 것처럼 그린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회전시켜서 그쪽 면을 회전시켜서 그린다. 실제 물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도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앞에서 본 걸 여기를 이렇게 그리지 않고 원래 정면으로 보는 것처럼 그리면 이걸 회전투상도라 그래요. 아니면 도면을 또 하나 그려야 되죠? 여기서 이쪽으로 보는 방향의 도면을 그려야 되는 거죠. 여기다. 그죠? 여기다 이렇게 그리든. 그죠?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사도에서 그리기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로 그리는 것이. 이걸 우리가 회전투상도 이렇게. 부분투상도는 뭐냐 하면 자, 이게 이제 좀 형상이 복잡해요. 그러면 이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면을 보는 걸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 이쪽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걸 그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걸 그리면 이쪽에 대한 것은 정면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도 여기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린다. 그래서 부분투상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름을 외워둬라. 그 다음에 국부투상도. 요거 이제 뭐냐면 그 부분투상도하고 비슷해요. 얘는 부분투상도하고 비슷한데 국부니까 정말 일부를 그려요. 즉 아까는 부분투상도는 그 옆에를 이렇게 이쪽에서 봤을 때 보이고 싶은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했죠. 이렇게. 근데 국부투상도는 아예 한 부분만 그려요. 즉 여기에 홀이 있는데 이걸 뭐 봤을 때 여기를 다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그려요? 홀만 딱 그려놓는 거야. 홀만. 이렇게. 홀만 딱 아는 거지. 이렇게 그리는 게 축일 때 축에 여기 키홈이라는 거 파는 게 있어요. 이 홈을 이렇게만 그려요. 홈만 보면 되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국부투상도라 그래요. 뭐 부분투상도의 하나예요. 국부만 그린다. 부분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상세도, 확대도와 상세도는 같은 이야기예요. 너무 작으니까 상세하게 보여주려고 확대해서 그리는 것. 부분 확대도, 상세도 같은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도면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자 이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형상이 보이지만 뒤에 있는 형상 안 보이는 건 뭘로 그래요? 은선으로 그려야 되죠. 은선, 숨은선, 그죠? 숨은선으로 파선, 그죠? 근데 이렇게 그려놨더니 어떻게 보여요? 더 복잡해 보인다 이거지. 그럴 땐 옆에서 본 거, 이쪽에서 본 거 하나, 이쪽에서 본 거 하나 따로따로 그렸죠. 이거 저쪽에서 보면 이 뒤에 거 다 보이죠. 또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안 그렸어요. 왜? 이해하기 쉬우라고.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다 그리면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게 낫다 이거지. 이거보다. 응? 그래서 이거는 도면을 많이 그려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 당연히 뒤 다 보이는데. 그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요렇게 이쪽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는 거? 부분투상도. 그죠? 보조투상도. 그렇게 얘기했죠? 보조투상도. 보조투상도 대한 거를 있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면이 만날 때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2D로 할 때 얘기고 3D 가면 뭐 표현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보면 라운드 표시일 때 어떻게 할 거냐? 라운드 표시했을 때 뭐 옛날에 도면을 2D로 다 그려야 됐으니까 라운드 표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민감했죠, 그죠? 이거 뭐냐면 요쪽 면은 라운드 없어요. 그럼 이제 선이 끝까지 이어졌겠죠. 근데 요쪽 끝에 면도 라운드가 있어요. 그럼 얘 선이 끝까지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R도 그냥 R 돌리면 이렇게 R이 바깥으로 펴지면 바깥으로 펴진 것처럼 안쪽으로 보이는 R이면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늬 표시 이건 이제 널링이라고 그래요. 널링 뭐냐면 이렇게 체크 이렇게 손잡이에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파놓은 거예요. 잡기 쉬우라고. 여러분 음료수병 보면 매끈매끈하지 않고 그렇게 줄 파놨죠? 왜? 잡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거 널링이라고 해요. 널링.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진 걸 빗줄형 널링. 그 다음에 우리가 음료수병처럼 이렇게 한 줄로 그어진 걸 바른 줄 널링 이렇게 불러요. 이게 규격이에요. 규격. 여러분 뭐 규격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게 도면에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도면에 요만큼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들어 있는데 다 안 그리고 생략해서 이거 널링이야. 그래서 KS 뭐 B0901 이렇게 써주면 이게 널링이구나 이렇게 표현 방법이에요. 무늬를 표시할 수 있다. 무늬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했고 그죠? 어디 갔니?
자, 그래서 투상 중에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평행투상, 정투상, 삼각법, 그 다음에 반대로 보면 일각법, 그 다음에 각을 가지면 등각투상, 그 다음에 앞에는 정면을 보이지만 비스듬히 이렇게 봐서 비스듬히 보이면 사투상. 이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이름, 정면도 뭐 배면도, 이거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등각투상동지, 부등각투상동지 이런 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이 그림 딱 봤을 때 이건 사투상도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각별 표시, 일각법, 그 다음에 삼각법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연습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도면에 옳게 표시된 것은 이런 예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올바로 표시된 것은, 도면을 올바로 도시한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공 방법에 따라서 이게 맞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름 알아라 그랬어요. 이름 보조투상도, 그죠? 그 다음에 회전투상도, 부분투상도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확대도, 상세도, 국부투상도 이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뒤에는 뭐 안 나올 거고 아까 얘기했던 각법이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5월 5일날 보강 차원에서 한 거고 진도는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